안녕하세요, 공들이 간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젊은 층과 직장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저는 얼마나 오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주 잠잠에 빠지곤 하는데요. 이게 생각이 많다는 게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점도 정말 많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시행착오에 대한 복기가 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게 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걱정이 많고 골치가 좀 아파도 생각을 깊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심적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위치와 앞으로 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그 심적 변화를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스토리텔링 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고 또 인수합병되거나 매각이 되고 심하면 부도를 맞는 회사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잘렸다, 이직했다 등등 심심치 않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곤 했었죠. 이번 사태로 제가 느낀 생각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 불지의 기업, 정년보장 기업, 탄탄한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사례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 지인 2명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둘 다 잘린 게 아니고 사표를 썼는데 제가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회사가 불안해서 못 다니겠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하면서 조만간 일본으로 가서 라멘을 배우겠다고 하네요. 또 한 명은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남들이 보면 허구다, 미련한 짓이다 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의미가 있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각종 변종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이 점차 많아질 것을 예상했었고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4차 산업혁명, 그 뒤에 올 5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와 나노기술 발달, 2차 전지기술, 신소재와 반도체 기술,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저런 각종 환경 변화와 자연재해, 온갖 신기술이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시대가 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회사에서 안 잘리고 버틸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들의 회사가 지금처럼 건재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물론 대기업들은 쉽게 안 망하죠. 힘들면 나라에서 도움을 줄 것이고요. 안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100%란 건 없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물론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유튜브 등의 IT 회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예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 산업에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평생 직장이란 개념을 이제 잊어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처럼 온 세계가 공황 상태가 되는 재해가 또 올 수도 있고 신기술 발달로 자동화 기술과 AI 로봇이 상용화되어서 더 이상 인적 자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은 같은 직원끼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낙오되는 자는 회사를 나와야 되고 근로자의 임금은 늘 제자리를 겉도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대는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제 후세대, 더 후세대에는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 시대가 오고 기간산업, 기초산업의 영업이익은 과거의 영광에 반도 못 미칠 것입니다. 실제 국가기관산업 중에 가장 유명한 철강업계는 이제 돈 잘 버튼 화려했던 시절은 다 가고 간간히 회사를 유지할 정도밖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철강의 사용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테슬라의 수소 전기차를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라고 임무와 말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개발이 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금속 가공품이 거의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업계는 끝물이고 철강 산업이 망하면은 기계 산업계도 힘들어진다고 봐야 하죠.
비단 철강뿐만이 아닙니다. 석유업계도 신재생, 수소, 전기, 배터리, 나노기술 개발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값싸고 대량 생산을 하는 강대국 중국산 제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산업계에는 더 이상 한국의 기간 산업의 기술력은 큰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기간 산업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향 평준화가 될수록 경쟁 업체는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회사라는 울타리는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어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직장에서 버는 돈과 더불어 나만의 기술로 돈을 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배움 단계에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적인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 300만원 정도의 불로소득을 낼 수 있는 상가를 만드는 것이고 건물주죠. 또 하나는 기술을 팔아먹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저만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요.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도 할 수 있고 은퇴해서도 할 수 있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열정 있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계획과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실패로 될 수도 있죠. 성공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실패한다고 한들 전 그런 경험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제가 너무 먼 미래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말들은 미래의 대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실행해도 자기 개발과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언제까지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 건가요? 제가 이렇게 발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옆에 직장 동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 일에 저의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개발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은 시작이 지금은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10년 후에는 옆에 있는 동료와 엄청난 차이를 분명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젊은 사람들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현실에 안주하며 행복을 얻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면서 행복을 얻는 사람 등등이 말이죠. 제 말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취업 관련 영상도 업로드 하겠지만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자주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